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이제 자정이 되면서 오늘 또 HLB를 2번이나 영상을 하네요. 최근에 하루에 영상을 같은 종목에 대해서 2개를 하는 것은 거의 제가 없는 일인데,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긴급 승인은 언제 될 것인가를 기사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시장 수급으로 바라본 기술적 분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물리학을 전공하고 수학도 전공하고 이렇게 차트, 그래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자이고, 그리고 주식을 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20여 년을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절대로 누구와 비교해서 많이 뒤처지지는 않는다 정도 생각을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정말로 오랜만에 철저히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면 저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언제 긴급 승인이 나올 것인가를 잠시 기사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은 언제인가 라고 해서 퍼블릭 뉴스 오늘 8월 31일 오후 한 4시경에 나온 기사인데,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3상의 임상 실험이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죠. 이제 긴급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검토 결과 베트남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왜 보류했는가를 아셔야겠죠.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가 라이센스 허가돼 주는 것이죠. 제한 단계로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는 3상 A 임상 실험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긴급 승인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절차는 먼저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 등록 번호 부여 자문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한 다음 베트남 보건부에서 나노코박스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자문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 보고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안정성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델타 변이, 알파 변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분들끼리 이제 수학을 가리키고 하다 보니까 알파, 델타, 감마, 입실론, 히람 문자에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나오는 게 새로운 변종이 아닌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델타, 알파 이런 부분은 좀 문과의 경향이 계신 분들은 많이 오래된 잃어버린 용어들이죠. 그런 변이 등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반응이겠죠. 평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델타 변이, 알파 변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면역 그런 반응 정도의 평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요게 기간이 조금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죠. 최소한 몇 주 또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 평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이 부분의 시간이 바로 긴급 승인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면역 원성에 대한 샘플 승인이 완료된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은 언제냐, 요거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서 그 기간은 9월 내에 또는 9월도 2주 안에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바로 긴급 승인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문에는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백신의 면역 원성 50% 이상의 보호 효과 자료를 요구했고요.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한 임상 시험자에 관한 전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안정성에 대한 추가 자료도 주문한 상황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나노젠의 자료 보완을 권고했고 충족 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노코박스 백신은 베트남 최초로 3상 테스트를 마친 코로나19 백신으로 기록됐고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3상까지 테스트를 마쳤고 1에서 2단계를 거쳐 테스트한 결과 지원자 100%가 면역력이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원성 50%의 이러한 데이터는 충족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혈청 전환율은 99.2% 이상이었고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백신의 면역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르는 이러한 백신의 면역 원성 50% 이상의 이러한 효과 데이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 평가 데이터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승인 시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또 현재의 또 다른 것은 현재의 베트남의 확산세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면 승인이 될 것인지 어쨌든 요 부분과 현재 베트남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코로나19의 환경에 따라서 승인 시기는 조율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 정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를 저점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 조금 더 보게 되면 현재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이것은 mRNA 백신 등에 비해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으며 보관에 용이하다는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 평가 데이터가 시기가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해봅니다. 백신 전문가들은 나노코박스의 백신 승인이 결승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긴급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면 베트남은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어쨌든 저 시기의 생각과 현재는 일단은 이 윗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적으로 9월이 되게 되면 에스모에서의 임상 모멘텀이 있죠. 임상을 발표하는 것. 그러한 임상 모멘텀의 시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매도세는 상황을 지켜보고 하시기 때문에 큰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으로 현금 매출 유입이 가능한 그러한 현재의 HLB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승인은 좀 시간은 좀 전에 봤지만 걸리겠지만 이로 인해서 리보세라닙의 로열티 그리고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되게 되면 긴급 승인은 긴급
그 단어 자체로 부지불식 빠르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HLB의 현금 매출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즉 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의 단기 투자자가 아닌 이 HLB 주주분들께서는 저가의 대기 매수세 또는 홀딩, 보유 그러한 전략이 현재 시장에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 세력이 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긴급 승인의 시기 상황이 바로 공매 세력에는 장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 세력의 익절과 손절의 물량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공매 세력의 장내 매수 기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기존 잡주들과는 달리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끝없이 하락을 하지 않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결과 또는 나노코박스를 현재 MOU 단계이지만 만약에 이게 상용화되고 해서 일반 이제 공급이 되게 된다라면 현재 5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현재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 이제 양 날개를 쥐고 있어요. 리보세라님은 왜 날개를 한다면 이제 나노코박스까지를 하게 되면 양 날개를 쥐고, 물론 아필리아도 있고요. 이러한 현재 HLB 그룹의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이제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700만 주를 매도한 공매도 세력이 이 기회에 저가 매수에 이제 매수를 떠받치는 수급 주체가 공매 세력이 되지 않나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요? 이제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한 것도 공매도 세력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단기 세력의 익절이라든지 손절 또는 저점의 매수의 익절 부분을 어느 정도에서는 공매 세력의 장내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오늘에 또 세심하게 보게 되면 HLB를 보게 되면 공매도가 47만 3천 주가 됐는데요. 이것의 평당가를 보겠습니다. 52,600원입니다. 이 52,600원에 47만 주는 분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5만 원입니다. 이곳이 바로 52,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가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2,600원입니다. 52,600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오전 중 여기죠. 즉, 요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는 이제 단기 진입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면서 여기에 차익을 일단 했고요. 요 음봉의 파란 거래량은 바로 공매도 세력의 47만 주가 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매를 유도하면서 눌렀는데 5만 원대에서 다시 반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 공매도 세력도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물론 있고요. 우리가 고려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따라서 이곳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현재의 공매도 세력은 대단히 오늘 52,000 이 평균가를 돌파하면서 대단히 당황스러울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급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현재 700만 주를 언제 살 것인가? 9월 임상 모멘텀 그리고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 양 날개를 달고서 HLB 주가는 시장 수급을 불러오면서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리보세라니 매도한 임상 모멘텀은 더욱더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고 NDA 신청도 충분히 때가 되면 더 나오게 될 것이고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적응증이 또 있으니까요. 어쨌든 HLB가 과거로 다시 주가 낮은 쪽으로 해서 3만원대라든지 회귀할 확률은 대단히 낮은 상황에 점차 시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점점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단기 물량들의 손절과 익절 그러한 물량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여기 공매 세력의 매수 기회로 이렇게 시간이 도래할 날도 머지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2시 40분 정도부터는 상당하게 반발 매수세가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3시 넘어서의 그러한 종가 무렵에서의 모습도 대기 매수세로 보이는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으로 해서 55,000원까지 회복시켰다는 것 이곳이요. 시간에서는 잠시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1.6%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관망의 상태이지만 그렇게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5만원이라든지 그 이상 또는 운이 좋다라면 6만원 바로 아래서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수급에 따라서 가격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따라서 5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가격 우리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격을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이제 6만원 정도의 HLB를 다시 6만원에 산 사람이 있다라면 너 HLB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 78,000원에 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만원 20만원까지 저는 볼래요. 30만원까지 볼래요. 이게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가격을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000원짜리의 주식을 샀습니다. 너 이거 사서 언제까지 들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10,000원까지 볼 거야. 5,000원 정도만 나는 볼 거야. 이렇게 딱 경계선이 되는 그러한 가격을 우리는 라운드 피겨.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HLB는 현재 나노코박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좀 더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 제출에 의한 잠시 보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5만원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거나 또는 시간이 좀 더 지체되고 공매도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잠시 더 내려가는 곳에서는 추가 매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의 기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5만원의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의 움직임을 이렇게를 보게 된다면 요 모습이 되겠죠. 좀 더 그리게 되면 5만원은 대단히 경계선에 있는 상태로는 충분합니다. 고점은 그 위에서 6만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경계선상에 있었던 5만원보다 조금 아래, 즉 9만원대에 있었죠. 그 9만원대가 지난해에도 대략 한 2달 정도 이상을 이렇게 상했다가 연초 2, 3월에 이제 그 조선비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락이 됐는데 어쨌든 이 5만원의 현재의 9월 여러 가지에서 이것도 역시 5만원이라는 그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나왔었죠. 이것이 201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서도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10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흔적, 이런 가격 10만원, 5만원 이런 걸 라운드 피겨라는 그런 가격.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5만원이라고 하는 어느 분께서 5만원 정도로 사셨다라고 하는 구독자분 계셨는데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승인.
긴급 승인은 언제 될 것인가? 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 평가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그리 오래 걸릴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사에서 언급을 했었지만요. 베트남 총리까지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백신의 허가를 지시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 이런 그리고 현재는 또 베트남의 국민들이 현재 대단히 빠르게 급속도로 그 확산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긴급 승인이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의 베트남의 환경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적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물론 참조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아래 꼬리는 반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정도에서 종가 무렵부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판결이 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어느 구독자의 분의 댓글에도 저는 달아뒀지만 저는 오늘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내일 종가 무렵 또는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고요. 종가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연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안정 여러 가지 부분이 액션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고점에서만 매수하신 분들 아닌 기보유자 5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은 여유롭게 아직은 지켜보시는 것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되레 낮은 저가에 그때는 기술적인 분봉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활용을 해야 되십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저가의 공략을 하셔보는 것도 욕심은 내지 마시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정도 즉 고점 대비 3일 정도 미수의 처리 기간을 상황을 보고 하려다가 조금 일찍 기술적으로 한번 간만에 조금 더 연구해 봤습니다. 1분봉, 3분봉, 10분봉, 30분봉 여러 가지 깊이 있게 해서 수급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현재가 10분봉이네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미세하게 보시면서 작은 분봉으로 하나하나의 심리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죠. 오늘은 10분봉으로 이번 주는 이런 분봉도 잘 시장의 흐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초등학생 정도로 인해서 쉽게 그래도 제가 25년 이상을 학생들을 가리킨 교육자입니다. 어느 정도 설명은 좀 쉽게 할 자신이 있으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